나는 예고인이다. 여러분은 예술가로 살아갈 것을 4, 5세 때 이미 정한 사람도 있었죠. 대개 10살 전후에서 결정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기준을 따르면 16, 17, 18세의 여러분은 120세를 살아갈 세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직업에 정년이 있지만 예술가란 직업에는 정년도 은퇴도 없으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100년을 예술가로 살아가겠네요. 표대는 일찌감치 세워졌으니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침이나 어떤 예술가 선서 같은 것이 있을 법한데 예술에는 왜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이팅게일 선서 같은 것이 없죠? 예술은 집단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공동의 윤리를 뽑아내기 어려운 때문입니다. 예술은 자유가 본질이고 또 규칙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서로 삶을 규율하면은 창의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예술가라는 직업에는 직업 선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예술을 감성의 영역으로 생각하죠. 예술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대뇌 속에 우뇌만 있고 좌뇌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예술은 감성만으로는 고도한 격을 갖지 못합니다.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 통합된 존재죠. 그 둘의 통합을 우리는 지성이라고 하는데 지성에 이르지 못하면 예술가가 되지 않습니다. 지성 없이는 무용기술자, 미술기능공, 음악기능인까지는 갈 수 있어도 참된 무용가, 미술가, 음악가는 되지 못합니다. 손재주에 머물러 있는 기술자가 예술가가 되는 과정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솜씨가 발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연습만 하면 예술가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무수한 반복 훈련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죠. 그렇지만 숙련만으로 예술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강아지가 개가 되고 송아지가 소가 되는 것은 그냥 성장인 거지. 그런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메타몰포시스, 이 변태와 변성은 질적 혁명이자 전혀 다른 상태로 이전되는 차원 이동인 거죠. 기술자가 예술가가 되는 것은 성장 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원 이동이고 승화지. 승화는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 액체의 과정 없이 중간 단계 없이 고체가 기체로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번데기 정도 기술자와 예술가의 중간 지점까지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술이라는 저 너머의 차원으로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우주적 인간상을 향해서 일로 매진해야 예술가라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너무 거대합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하지. 진리에 다가가는 인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인간, 하나님에 닿아 있는 인간과 같은 뜻이죠. 보통 예술가가 하는 일을 창조라고 하죠. 그런데 국가든 도시든 기업이든 세상 모든 조직이 다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합창을 하고 있죠. 아마 전국 중고등학교 교훈을 조사해 보면은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창의, 창조일 거야. 모두가 창의를 외치고 창조적 인간을 목표로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창조와 우리의 창조는 다르죠.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성 있는 일을 하는데 창의적으로 일을 하자는 거고 우리는 창조 그 자체가 본업이에요. 예술이란 평생을 창의성, 창조력이라는 태제를 놓고 경쟁하고 고뇌하는 영역이니까. 호모 크레아토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술가가 아닌 그 사람들의 창조는 기술적이고 도구적인 창조죠.
창조의 위계 속에서는 좀 하등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창조를 꿈꾸는 무리들이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닿아 있지 않고서는 위대한 창조는 불가능하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그분이 하신 것은 대창조, Great Creation, 원창조, Original Creation.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는 창조는 대개 그것을 모방하거나 재구성하거나 편집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진리를 깨우친 자, 하나님의 창조에 닿아 있는 자가 위대한 예술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가가 되고 싶죠? 대가가 되려면 우선 큰 그릇을 예비해야 합니다. 큰 그릇의 예술가는 어떤 사람이죠? 우주 원리를 깨우친 사람이죠. 원리를 깨우치지 못할 때, 진리에 다가가지 못할 때, 하나님에 닿아 있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죠? 그 예술 창작물의 형식이 어수선하고 문란해요. 대개 장식, 수식, 외식, 윤색에 매달리게 되지. 산문보다 시를 문학의 정수라고 하는 것은 시가 언어적으로 최저한으로 절제되어 있고 순도가 높기 때문이죠. 콜레스테롤을 다 뺀 거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음악이든 미술이든 무용이든 속이 허하면 허할수록 더 장식적으로 돼요. 심령이 허하면 화장을 더 짙게 하지요. 표현도 과잉되고 행동도 과도하게 나타나죠. 외식으로 눈길을 끌어야 하니까. 예술성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또 예술은 인격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수단입니다. 공자님이 음악을 매우 중시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유어예, 성어악. 예술에서 논일고 음악으로 인격을 완성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정한 음은 마음을 움직여서 화기가 넘치게 하고 인격을 고매하게 만든다고 하고, 그 반대로 간사한 음은 마음을 흔들어 사악한 기운이 일어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말해주는 대목이죠. 백남준 선생이 한때 예술은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사람들이 예술을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선생께서는 일종의 반어법을 사용한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상황은 실제로 사기를 치는 사이비예술, 의사예술이 넘쳐나고 있지. 예술의 이름으로 세상에 쓰레기를 더하고 있어요. 사술이 되어버린 예술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태는 자신의 예술 작업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것인 줄도 모른 채 계속 예술 생산, 재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지. 나는 예고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술가, 정직한 예술가, 진실된 예술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도화되고 규격화된 학교 교육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인생 전체가 학교이고 삶 자체가 수업이죠. 여러분 같은 이 예술 학도는 수업 시간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시간에나 언제나 습득하는 사람이어야지. 학교 교정만 공부하는 곳이 아니고 아무 공간에서나 어딜 가든 공부가 되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의 센서리 오간, 이 감각기관은 활짝 열려 있어서 종일 외계로부터 정보를 빨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예술의 정수를 뽑아낼 수 있어야 예술가가 됩니다. 나는 예고입니다. 우리 서울예고는 놀라운 학교죠. 6.25 동란의 참화가 극에 달했을 때 개교한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고 동시대 최고의 예술 선구자들을 보내서 우리 학교를 최고 가는 예술가의 산실로 만든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학교는 역사적으로 놀라운 사건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실체적 사실 앞에 여러분의 모교에 대한 자긍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 속에 이제는 여러분이 놀라운 존재가 될 차례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다가가는 인간, 곧 하나님에 닿아 있는 예술가가 될 때 위대한 창조의 신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술은 인격을 완성하는 길이요 수단이라는 것, 그리고 지성에 기반할 때만이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예고인의 자긍심이 자만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받은 그 귀한 재능을 세상에 되돌려 세상의 빛이 될 것을 당부합니다.